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2014년 1회에 나온 문제거든요. 2014년. 그래서 이걸 하면서 여러분이 꼭 이거, 문제 수준을 꼭 여러분이 좀 빨리 좀 파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런 정도 수준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수준을 좀 이해를 해 두시면 공부 방향을 잡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 하시면서 그냥 답만 보지 말고 꼭 수준을 이해를 해서 풀어보세요. 자, 1회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볼게요. 자, 이제 저기 1번. 기전력이 1.5V이고 내부 저항이 0.25인 전지를 5개를 직렬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직렬로 이거. 근데 이때 이 전지 5개. 이 전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같은 규격이다. 요 얘기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전지가 규격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근데 개수가 5개라는 거야, 5개. 그래서 단락했을 때 단락 전류, 이거. 그럼 우리가 전류는 아무튼 간에 이런 얘기일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주어진 게 전압이, 볼트. 전압, 볼트가 있고, 저항 이거 옴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류 I는 우리가 기본꼴은 R분의 V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R하고 V만 있지 않습니까? 단지 여기가 개수가 있으니까, 이거 직렬일 때? 그러면 요렇게 있으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직렬일 때 우리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은 N배의 R이 되지 않습니까? 전압도 N배의 V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 N이 얘가 지금 개수잖아요, 이거. 개수. 그래서 이거 할 때 먼저 이렇게 약분해버리고 그냥 R분의 V 하면은 얘가 0.2분의 1.5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양변에 5 곱하면 7.5가 되겠네요. 7.5A.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나중에 해보시면 저기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생각이 잘 안 난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뭐 이거. N 5 곱하기 0.2 여기도 개수도 여기 전압도 5 곱하기 1.5 결국은 이런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약분 내는 거니까. 이 형태인데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이거 은근히.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은 저항의 합성 저항값은 N배의 R이 되고 전압도 N배의 V가 된다. 요거를 알고 있느냐 얘기거든요.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다음에 2번 볼게요. 도면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잖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쿨롱이라고 읽었던 거죠. 그리고 전하량의 단위잖아, 이거. 여기서 2m 떨어진 점 P.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줬어, 여기다가. 여기 전하가 있다는 얘기거든. 여기에 Q가 있다는 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Q 전하가. 여기 있는데, 2m 떨어진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m라는 거거든. 거기에 P점이 있고요. 다음에 1m 떨어진 점. 1m. 여기서 여기가 1m 떨어진 Q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Q와는 의미는 없어요. 그냥 A점, B점 이런 얘기거든.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좀 알기 편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에 Q가 있어요. 여기에 Q가 있는 거거든요. 요 놈이 이거에 Q가 있는데, 여기에요. 이 Q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정도 떨어진 거리가 요 놈이 이 거리가 1m거든요. 이렇게. 1m 떨어진 점. 여기를 우리는 뭐 A점을 해도 좋고, 아무점. 근데 여기는 이제 Q점. 여기 Q는 Q점을 표시한 거지, 전기랑 Q하고는 관계없어요. 그죠? 여기 이 점이고. 다음에, 이 정도 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2m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점에, 여기가 P점이다. 요 얘기거든요. 이랬을 때, 전이 차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이 차. 그러니까 전압의 차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따로따로 구해버려.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에 전압을 먼저 구해. 그러니까 여기 전압은 V인데 Q가 되겠죠, 여기 걸 하나 구하고, 다음에 여기 전압 V. P점을 구해, 이렇게. 그래서 빼면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공식이네, 이제. 그러면은 전이 또는 전압 V의 식은 뭐냐는 얘기예요, 이거. 요게
요 공식을 알아야 되네. 여기 그래서 9 곱하기 10의 얘가 9 곱하기 10의 구승 요 놈에다가 곱하기 R분의 Q거든요. 요게 이 공식을 알아야 이걸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만일 그러면 이 점 거를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이거 이 점 거. 그러면 이 점 거를 구하면 여기가 9 곱하기 10의 구승에다가 곱하기 R분의 Q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9 곱하기 10의 구승에다가 곱하기 R이 얼마냐면은 1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게 거리예요. 거리. 여기서 R이 말하는 게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고 Q가 얼마냐면은 Q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요 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한 건데 이거 그럼 여러분이 어떤 수를 1로 나누면은 똑같은 거죠. 얘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1 나누는 건 그래서 계산이 이제 고약한 게 얘하고 얘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계산기를 잘 쓰신 분은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제 끝인데 이제 계산기 서툴거나 손으로 하려면은 이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해요. 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두 개만 따로 볼게요. 그러면 두 개 따라오면은 10의 구승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란 요런 식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 밑수는 똑같잖아. 10. 그럼 10하고 위에는 더해버리면 돼요. 9에다가 마이너스 8을 빼는 거죠. 그럼 10의 1승이 되겠네. 그죠? 얘가.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고 10의 1승만 남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걸 보면 뭐가 남았어요? 9하고 2하고 제가 남았네. 9 곱하기 2 곱하기 10의 1승은 뭐 10이죠 뭐 하니까는 180V가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 어찌하든 간 이 공식이거든요. 이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얘도 공식은 똑같죠. 이거 9 곱하기 10의 구승에다가 곱하기 R분의 Q 아닙니까 요거. 근데 자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9 곱하기 10의 구승에다 곱하기 이때는 R이 여기 2가 되는 거예요. 2가 그죠? 얘가 2 하고 여기는 그냥 아까 얼마였어요? 이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러면은 이 경우는 먼저 이 두 개 약분해 버려도 되네. 2하고 2가 없어지고 이 두 개 계산하는 거 이 두 개 계산하는 거는 이 방법으로 하면은 10의 1승만 남지 않습니까? 얘가 10의 1.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는 남은 거 뭐가 남아요? 얘만 남았네. 그래서 얘는 9 곱하기 10의 1승 즉 90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그 차이는 180에서 90을 빼니까 이제 90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요 공식의 좀 기억이 둡시다. 이거 9 곱하기 10의 구승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을 보시면은 전류의 발열작용과 관계가 있는 이거 발열작용 상당히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이거 그래서 발열작용을 나온 거 한번 전부 정리를 해볼 테니까 이거는 꼭 외워둬야 돼요. 이 문제 표시 저기 하세요. 여기서 이제 발열작용이잖아요. 그러면 발열작용이 법칙으로 하면 쭈레 법칙이거든요. 이게 이 문제는 자주 나온 겁니다. 쭈레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쭈레 법칙이라고 하는데 줄이 이제 뭐냐면은 단위가 줄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줄이 되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쭈레 법칙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선 있잖아요. 전선을 만져보면은 좀 따뜻하죠. 전류가 흐르니까 열이 난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듀레 법칙에서 우리가 따지는 건 이제 발열량을 따지거든요. 발열량 발열량 예치는 이렇게 했을 때 발열량의 공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P 곱하기 T다 하면은 줄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기본권이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 P라고 하는 거 얘는 전력이거든요. 전력
다음에 T는 초죠, 초. 그래서 이거를 단위도 좀 알아둬야 돼요. 전력의 단위는 와트고 얘 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위는 와트 세크거든요. 이것도 좀 알아둬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발열량의 시계 전력으로 표시하면 요건데, 우리가 또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I 제곱의 R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발열량 H노 P 대신에 I의 제곱의 R 하고 T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게 줄이에요. 이거. 그래서 발열량은 굉장히 많이 나온 식이거든요. 줄의 법칙. 근데 이때 발열량의 단위가 또 하나 있어요. 또 우리는 일반적으로 줄의 법칙이라고 해서 줄로 많이 하는데, 요 단위가 칼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로리로 나오면요 이렇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H는 발열량 H는 칼로리로 하면은 0.24만 곱하면 됩니다. 여기 0.24 이거 0.24 곱하기 PT 요렇게 하면은 단위가 칼로리가 돼요. 칼로리. 이렇게 칼로리 이 칼로리. 그래서 칼로리로 문제를 내면 0.24 곱하는 겁니다. 만일 얘도 전류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 0.24에 곱하기 I 제곱의 R의 T 이렇게 하면 칼로리가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발열량의 법칙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저기 1번 줄의 법칙. 줄의 법칙 하면서 발열량 식까지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4번을 볼게요. 6분의 파이 레디안은 몇 도인가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것도 해봤죠. 이거 만일에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 뭐 저 그림을 해도 좋고, 여기 0인데 우리가 이제 사인파가 하면은 요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한 바퀴겠죠. 이거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는 360도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거 360도. 여기는 절반이니까 180도일 거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전기각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도로 잘 표시를 안 해요. 저렇게 레디안이라는 단위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파이 형태로. 그래서 이 360도가 얘가 2파이거든요. 이거를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360도는 2파이고, 그러면은 180도는 당연히 파이겠죠. 파이. 그러면은 여기 그럼 여기 90도. 그러면 얘는 우리는 2분의 파이겠죠. 이걸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꼭 이해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만일에 6분의 파이 그러면은 우리가 파이는 180도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는 180도인데 6분의 파이 요렇게 물어가지고 몇 도냐 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6분의 파이가 원래는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니까 30도 6으로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거 360도 2파이, 파이는 180도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여기서 I는 3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4사인의 3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이래 돼가지고 등가 사인파의 최대값을 하라고 했는데, 우선 여기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만일에 간략 써보면, 예를 들어서 I는 3사인의 그냥 우리가 이제 오메가 t 이래 되었고, 플러스 여기가 4사인의 3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꼭 중요한 거는 이 오메가 사인이라고 있죠. 사인.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사인 앞에 이 표시된 이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는 무조건 최대값인 거예요. 그죠? 이거는 최대값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4라고 하는 거는 최대값인 거거든요. 그죠? 이거 최대값. 그죠? 그리고 여기 오메가 t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는 기본파죠. 얘는 기본파. 근데 여기가 3오메가 t. 그러면 이제 고조파죠. 3고조파. 이런 의미는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그럼 이때, 이 아이는 뭐냐? 얘는 우리가 순시전류죠, 얘는 순시값이에요, 이거. 이런 용어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쉽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등가 사인파 최대값으로 물은 거, 최대값. 이거 그냥 물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3하고 4면은 더하면 되겠죠. 여기가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이게 3하고 4를 더할 건데, 문제는 더할 수가 없는 게, 문제는 뭐냐면, 얘는 기본파지 않습니까? 얘는 고조파지 않습니까? 그냥 못 더해요. 3하고 4를 더할 때 그냥 못 더해. 그래서 어떻게 더하냐면 3의 제곱, 각각 제곱해야 돼요. 얘를 하고 얘도 4도 제곱을 해야 돼. 4 제곱. 이렇게 해서 제곱근해야 돼요. 이렇게. 요 관계. 이거 우리가 성질이 다른 거를 더할 때는 각 수를 제곱을 해서 제곱의 합을 제곱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루트 씌우는 거를 우리는 제곱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 5가 되는 거예요. 3하고 4는 5예요. 이거 외워버리세요. 3하고 4는 5. 물론 이제 계산하면 그렇게 돼. 3, 3은 9 플러스 4, 4, 16 하면은 루트 25잖아요. 하면은 5지 뭐 이게. 그죠? 다음에 6번. 6번 볼게요. 전자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는 것하고 전자석을 좀 구분을 해야 되겠네, 이거. 그죠? 자석. 그럼 자석은 이렇게 그냥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거 N극, S극. 그래서 얘는 항상 자석이잖아, 이거. 그죠? 그런데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 전자석은 항상 자석이 되는 거는 아니죠. 만일에 이런 이제 철심을 하나 할까, 이렇게 만일 철심을 하든지 이런 철심을 놓고 이거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코일 있잖아, 코일 요렇게 있고요. 코일을 요렇게 있고 요 코일 소개가 코일 안에다가 요렇게 철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철심을 두고 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일 여기서 전자석은 여기다 전류가 있어야 돼요. 전류 I를 집어넣으면은 전류가 흐르는 순간만 전자석이에요. 전류. 그래서 전류를 끊어버리면 자석이 아닌 거고, 그죠?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순간만 자석인 거죠. 이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일반 자석은 NS인데, 그러면 자 1번 우리 지금 전자석이에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은 전자석의 극도 바뀐다. 맞겠죠? 만일에 이렇게 전류가 들어갈 때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었다면은 그럼 전류가 이렇게 들어간다. 반대로. 그럼 여기가 N극이 되고 S가 되겠죠. 이거는 1번에 맞겠죠, 이거. 다음에 2번. 코일을 감은 횟수가 많을수록 강해진다. 그러겠죠. 많이 감으면 그만큼 강해지는 거죠, 이거. 그런데 3번.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 당연히 자력이 강해지겠죠.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 그러나 이게 무한장은 아니에요. 이거 무한장 강해질 수는 없죠. 무한장은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싼 돈 내고 호텔 뷔페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가면은 이제 돈 많이 냈으니까 먹지만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못 먹어.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은 강해지긴 하는데 무한장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거죠, 이거. 포화 상태. 그러니까 포화 상태. 즉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은 이제 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무한장 강해진다면 좋은 거 많이 생기죠, 이거. 그잖아요? 딴 교복은 할 때. 근데 무한장은 아니에요. 3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다음에 같은 전류라도 코일 속에 철심을 넣으면 더 강해진다. 이거 맞는 거고요. 그래서 3번에 무한장이 아니고 포화 상태를 좀 기억을 합시다. 다음에 7번.
여기서 보면은 2페럿, 4페럿, 6페럿의 콘덴서를 3개를 병렬로 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 우리가 이제 저항의 합성 저항하고 콘덴사의 합성 용량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콘덴사니까 콘덴사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꼭 기록합시다. 이거 자, 콘덴사예요. 자, 콘덴사를 자 1번 병렬로 접속을 해볼게요. 이거 병렬 접속. 콘덴사를 병렬로 접속한다는 얘기는 콘덴사가 이제 요렇게 있겠죠. 하나, 둘, 뭐 3개 하든지 더 하든지 간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거 병렬 아닙니까? 만일에 얘가 C1, C2, C3, 그리고 C라고 표현한 거에는 우리가 정전 용량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전 용량이고 단위는 페러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랬을 때 요렇게 만일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합성, 그러면 우리가 합성 용량, 합성 정전 용량, 이거 C의 뭐 토탈 이렇게 할까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C의 토탈 하면은 다 더하면 돼요. C의 토탈은 C1 플러스 C2 플러스 C3거든요. 요걸 꼭 외워놔야 돼요. 이거 다 더하는 거. 그러니까 만일에 요걸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2, 4, 6이 병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2고 얘가 4고 얘가 6이니까 다 더하면은 C의 토탈 하면은 2 더하기 4 더하기 6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2페럿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이거. 그래서 요건데 여러분이 요거 한 김에 이제 같이 해 놓을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콘덴사는 병렬일 때요. 꼭 그림을 그리세요. 근데 만일에 콘덴사를 직렬로 접속했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거 직렬. 그러면 이거 좀 고약해요. 이거 직렬 접속.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만일에 이렇게 3개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일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C1, C2, C3 요렇게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공식이 요거 이때요. 직렬 이때 합성 정전 용량은 이렇게 계산해야 되거든.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분의 1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게 그래서 직렬 접속식을 좀 적어두세요. 이렇게 병렬만 하지 말고, 이건 병렬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직렬은 이거예요. 근데 누가 이거를 이렇게 문제 내지는 않겠죠. 혹시 저 문제가 2, 4, 6이 직렬이라고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고약해. 자, 얘가 2예요. 얘가 2고 얘가 4고 6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산기를 잘 쓰면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자, 계산기를 해볼까요? 많이 쓸 수 있다면.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6분의 1분의 1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면은 요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기를 없이 손으로 이거 하려면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분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그럼 뭐 이거 안 되잖아요. 공통 분모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2하고 4하고 6을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가 뭐가 될까? 지금으로 딱 보니까 12로 하면 될 것 같죠. 12. 이 분모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까, 이거? 여기 12로. 이쪽에다 쓸게요. 여기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를 12분의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여기도 12분의 하고 또 플러스 12분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만일에 원래 2분의 2, 이 자리가 2의 자리잖아요. 12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얼마를 곱했어요? 곱하기 6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가 된 거죠. 그럼 같이 곱해줘야 돼요. 여기도 6을 곱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다음에 원래 4인데 12가 됐다는 얘기는 곱하기 3을 곱한 거죠. 3, 4, 12. 분모에 3을 곱하면 여기도 같이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다음 12. 6인데 12가 됐다는 얘기는 2를 곱한 거죠. 그럼 여기도 같이 곱해줘야 돼.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거. 분의 1이거든. 이렇게.
이렇게.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어. 계산기가 없어도 만약에. 그러면 이게 분모를 보면은 다 10인데, 여기가, 분모가 보면은 12분의 11이지 않습니까? 얘가 12분의 11이고, 분의 1. 지금 계산은 이거네요. 그래서 분의 1이니까 결국 답은 11분의 10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 그래서 아무튼 이 공식을 좀 봐두세요. 이거. 이렇게. 근데 여기서 콘덴사 직렬일 때 간편한 식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직렬일 때. 근데 이때는 전제 조건이 두 개만 있을 때예요. 이거예요. 이거 적어보세요. 두 개만 직렬일 때. 두 개만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공식이 있거든요. 한번 여기 해볼게요. 만일에 콘덴사가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다는 거예요. 얘가 C1이고 얘가 여기가 여기는 C2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만 있을 때는 간편 공식이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C의 토탈은 합분의 곱이에요. 이거거든. 합분의 곱. 꼭 외워둬요. 이거. 합분의 곱. 즉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 요런 식이 있거든요. 요거.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이거 3이다. 요거 1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뭐 있어. 이거 알고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2 더하기 3, 2 곱하기 3, 그래서 1.2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덴사에서 이거 병렬이냐 직렬이냐 따라서 합성 정전 용량 구하는 거 은근히 나오니까 틀리면 안 돼요. 이거 8번. 자, 이 보면은 출력이 P에서 단상 변압기 두 대를 V결선할 때 삼상 출력 요거 나오죠. 그래서 V결선이 뭐였어요? 이거. 자, V결선. 이거. 자, V결선은 우리가 이제 V결선 하기 전에 델타부터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델타 결선.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거는 변압기가 요렇게 연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삼상이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L1, L2, L3 이렇게 되고 요 자체가 다 요게 단상 변압기예요. 얘가 단상 변압기입니다. 요게 이거. 그런데 여기서 이거 다 똑같아요. 얘도 단상. 근데 이 문제로 하면 얘를 우리가 P라고 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P라고 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거 델타잖아요. 그러면 이때 델타일 때의 이 변압기의 삼상 출력이 얼마입니까? 요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P가 3개지, 3개. 하나도 3개. 그래서 얘는 3P거든요. 3P예요. 하고 우리가 변압기는 우리가 피상전력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저기 VA로. 피상전력 VA. 요렇게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델타 결선이거든. 근데 이제 지금 물어보고 이게 아니에요. V잖아요, V. 이거 V결선. 그러면 이제 V결선은 왜 어떻게 V결선을 생각하면 좋으냐면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하나가 고장난 거예요. 이거 즉 V결선의 의미, V결선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거 델타로 운전을 하다가 한 대가 고장난 거예요. 한 대가 고장이 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이거 한 대가 고장 나면은 변압기 뭐 운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를 떼버리고 나머지 2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두 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V결선이거든. 이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아무거나 얘 하나 고장났다고 생각할까, 얘가? 그러면 떼버릴까요,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이래 놓고 봐봐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세워볼게요, 이거를. 그러면은 2점이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이 요 선이 요 놈이 L2지요. 그러면은 여기 가는 놈 얘가 오른쪽에 L1이고 얘가 L2잖아요. 이게 글씨가 V자거든. 보니까 삼성 다 나가네. L1, L2 다 나가잖아요. 이게 V결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V결선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삼상 출력이 얼마냐는 거예요. 이거 P의 V결선, 이게 은근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 볼게요. 우리가 델타일 때 또는 Y일 때, 정상적일 때는 세대니까 3P거든. 3P예요. P가 세대예요. 세대니까. 근데 V결선 2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2P가 되는 거는 저게 아니에요. 공식이 루트 3P죠. 이거거든. 이거. 그래서 이 공식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루트 3P 3번이네. 3번. 요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P의 V결선일 때를 말하고 얘는 P의 델타 결선일 때를 말해요. 물론 Y결선일 때도 같아. 이거. 그래서 다릅니다, 서로. 그래서 이거고 꼭 알아둬야 돼, 이거. 그리고 이제 V결선에서 잘 물어보는 게 출력비를 은근히 잘 물어요. 출력 비.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외우면 곤란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비율이거든. 비율. 그래서 이 의미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의미를 생각하면 기억이 오래가. 원래는 델타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출력비가 P의 델타일 때에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V결선을 말하거든요. 이런 의미예요. 출력비가. 그래서 이걸 적어보면은 델타일 때는 좀 전에 얼마예요? 델타일 때는 3P잖아요. 여기가 3P인데 V일 때는 루트 3P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약분을 해봐요. P하고 P를 약분을 해버리면은 3분의 루트 3이죠. 얘를 계산기로 계산해봐요. 얼마 나와요? 한 0.57 얼마 나오거든. 그래서 얘를 우리는 58%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력비를. 그러면 이제 여기가 3번에 그러면은 이용률을 물어요. 또 이용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V에서 자체를 말하거든요. 지금 얘가 P예요. 지금 이렇게 P. 그러면 P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P가 되면 좋겠는데 P가 2개니까. 근데 왜 얘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왜 얘가 2P가 아니고 루트 3P가 나오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해봐. PP.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을 하면, 그럼 남은 게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한 0.86 정도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86%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거 됩니다. 이거 삼상 출력 시가고 출력비 이용률 다 여기다가 델타 출력까지. 그래서 8번 이 문제도 은근히 잘 나오는 문제. 다음 9번. 자, 여기서 그림에서 평형 조건이 맞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휘스톤 브릿지거든요. 휘스톤 브릿지.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기본을 먼저 하나 잡고 갈게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한번 그려볼래요? 자,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은 얘가 이제 뭐 이름은 몰라도 돼요. 아무튼 간에 여기 휘스톤 브릿지이긴 해요. 이거 휘스톤 브릿지 그림인데 여기는 이제 차이가 저항인데 콘덴사가 있잖아요. 이거 콘덴사. 콘덴사 하면 좀 딴 생각을 해야 되니까 더 이제 기본적인 거 저항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저항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저항이 요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려봅시다. 요렇게. 다음 여기도 요렇게. 생긴 거는 뭐 V까지 할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V 이렇게.
자, 생긴 형태는 똑같죠? 단지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R이고 저기는 콘덴사거든. 만일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전부 R로 할게요. 만일에 요 저항이 R1이고 얘가 R2고 얘가 R3고 만일에 얘가 R4다. 요렇게 요런 조건이 됐거나 또는 더 이제 많이 내는 거는 자, 이 세 개를 줘놓고서는 이 저항값이 얼마냐 요렇게 물어본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휘스턴 브릿지인데 이 문제를 풀려면은 휘스턴 브릿지는 평형의 원리다. 요거를 꼭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평형의 원리다.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같다는 거죠. 같다. 평형 같다. 어떻게 같으냐? 마주본 변끼리 곱하는 거예요. 얘하고 마주본 놈은 저기 얘죠. 얘하고 곱하고 또 얘하고 이렇게 곱하고요. 한번 얘부터 곱해 볼까요? 지금 무슨 냐면은 R2에다가 곱하기 RX를 하는 놈, 요 놈하고 얘하고 얘를 곱한 게 같다는 거예요. R1에다가 R3를 곱한 게 같다는 얘기. 이게 바로 휘스턴 브릿지예요. 쉽잖아요. 마주보는 게 곱해요. 이거. 근데 혹시 이제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는 이때 이 값을 물어보잖아. 이거. 얘를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RX는 이렇게 하면은 원래 여긴 있고른데 얘만 묻잖아요. 그럼 얘가 같이 있던 놈이 분모로 가야죠. 이렇게 같이 있던 게 R2분의 R1 하고 뭐 곱하기 R3 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휘스턴 브릿지 기본이에요. 이걸 꼭 이해를 해야 돼. 이거예요. 마주보는 놈끼리 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콘덴사잖아요. 콘덴사. 그럼 뭐가 달라질까? 이거 콘덴사가 나오면은 마주보는 놈끼리 곱하기는 하는데 얘를 콘덴사는 역수를 취해야 돼요. 즉 C1은 C1분의 1로 계산해주고 C2는 C2분의 1로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이거만 생각하면 끝. 이거만 생각하면은 그래서 한번 곱해 볼까요? 만일에 얘를 먼저 이렇게 곱할까요? 그러면은 이거 곱한다는 얘기는 R1에다가 C2를 곱한 게 아니라 R1 곱하기 C2분의 1인 거죠. 저기가 R1에다 곱하기 C2분의 1이라는 얘기거든. 자, 얘하고 그러면 이쪽 이제 R2에다가 곱하기 C1분의 1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 그럼 조금 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여기 곱하기잖아. 얘는 여기 있는 것도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쉽게 보면은 얘는 C2분의 R1이잖아요. 다시 정리하면은 자, 이쪽은 C1분의 R2잖아.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답이겠죠. 근데 이게 답이 여기 보기 없네. 그러면 이제 다르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펴면은 이렇게 곱하는 거하고 이렇게 곱하는 게 서로 같은 거죠.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우리 또 이제 상수에서 즉 R1에다가 이거 다시 하면은 R1에다가 곱하기 C1을 하는 놈은 R2에다가 곱하기 C2 하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뭐 이 세 개 중에 답이 있겠네. 그러면 여기 답은 이제 요 놈을 해놨네. 요걸로 1번을 해놨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휘스턴 브릿지예요. 휘스턴 브릿지. 그래서 휘스턴 브릿지는 은근히 나오는 거니까 틀리면 안 되고. 다음에 10번. 여기서 30 마이크로패러드하고 40 마이크로패러드 콘덴서를 병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콘덴서인데 병렬이냐 직렬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병렬이에요. 우선 그림을 그려. 여기다가 30 마이크로하고 40 마이크로.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콘덴서가 요렇게 있는 놈하고 요 놈이 또 요렇게 있는 놈이잖아요. 이렇게 병렬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거. 그래서 얘가 뭐 C1으로 할까요? 그냥? C1이든지 뭐든지 간에 주어진 건 30이죠?
30 마이크로페럿 요놈하고 C2 하든지 C2 뭐 없어도 상관없고 C2 얘는 이제 40이잖아요. 40 마이크로페럿 요렇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자, 요렇게 있는데 병렬인데 여기다가 100V 전압을 가했네. 여기다가 100V 여기다 전압을 요렇게 이제 V는 100V겠죠. 이거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 그래놓고 물어본 게 뭐를 물었냐면은 전전하량을 물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주어진 게 C하고 V잖아요. 전압 V하고 C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량은 여기 단위가 쿨롱도 알려주기도 했지만은 전하량 우리가 Q로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단위는 쿨롱이고 지금 이 얘기잖아요. 쿨롱으로 전하량을 표시하라는 건데 주어진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저기 해봤죠. 이거 전기량 Q 3개 무조건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전기량 Q에서 가장 많이 써먹은 게 CV였죠. 이거 다음에 또 이 전기량 Q는 IT 전류 고박초, 또 전기량 Q 얘는 V분의 W. 이 세 개는 꼭 외워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Q는 CV 이거 하면 되겠네. 여기가 C가 있고 여기가 V가 있으니까 그래서 Q 이거 엄청 쉬운 거네. Q는 CV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이 공식 알고 있으니까 이거 Q는 CV. 그래서 해보면은 자 이제 할게요. 자 근데 C가 병렬이에요. 근데 30하고 40이 병렬. 그럼 아까 어떻게 했나요? 더했죠. 콘덴사가 병렬일 때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다가 3C가 30하고 40을 더해야 되잖아요. 병렬이니까.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V는 100이네요. 이렇게 100. 이거. 자, 요건데 이게 단위까지를 이거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단위가 우리가 마이크로죠. 단위가 그러면은 마이크로는 요거 마이크로. 요거 읽을 때는 이렇게 여기 하든지 읽을 때는 마이크로라고 읽는데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요거 그죠? 이거 저희가 마이크로. 그러니까는 단위까지 하면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 해줘야 되거든. 요 말은 지금 마이크로 그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결국 하면은 30 더하기 40 70이죠. 70 곱하기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니까 따지면 얘가 7000이잖아요. 7000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거든. 그럼 이게 요즘 답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개 떼면은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이거 여기서 10의 3승을 빼면은 같이 빼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뭘로 해놨냐면은 뭘로 해놨을까요? 여기서 7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 7이 여기 있는데 얘는 70으로 해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안 하고 여기서 요 놈을 이렇게 표시는 안 하고 2개만 뺀 거예요. 여기서 자 볼게요. 하나 2개만 뺀 거예요. 그럼 70이 되죠. 곱하기 하고 여기서 2개만 뺐으니까 여기도 2개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위로 가지고 이 표시를 이렇게 한 거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우리 그 전기에서 전기량 Q는 CV라고 하는 거 이거가 굉장히 많이 써먹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꼭 이거 생각해야 되고 콘덴사가 병렬일 때는 합성 용량은 더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아까도 풀어본 거 그거를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11번) 자, 이거는 못 가이고 어떤 저항에 전압을 가하니 전류가 흘렀다. 그러니까 주어진 게 이거 저항 R, 어떤 저항 R,
전압 V, 다음에 전류 I, 이 세 개네. R하고 V하고 I. 그런데 이때 회로의 저항, 이거 R을, 저항을 20% 줄이면은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I는 RVOC에서 우리가 이런 공식이 있는 거죠. 전류 I는 R분의 V지 않습니까? 이거 오메오치 이거. 자, 이건데 물어보는 게 전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항 R을 20% 줄인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다시 해보면 이 얘기잖아요. I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요놈이 20% 줄인다는 거니까 1-0.2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줄인다는 얘기니까 뺀다는 얘기잖아, 0.1을. 그래서 V 요거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1에서 0.2 빼면 0.8이지 않습니까? 0.8분의 V가 되겠네. 그래서 어떤 수를 0.8로 나누면 얼마가 돼, 이거? 8로 나누면 1.25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즉 1 나누기 0.8을 해보세요. 그러면 1.2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엄청 쉬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 이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요거 딱 떠올라야 되고요. 하면은 쉬운 거예요, 이거는 거. 다음에 12번 볼게요. 단상전력계 두 대를 이용해서 이전력계법으로 쓴다. 여기 이전력계법, 이전력계법. 이거는 이제 뭐였나요? 이거 전력계가 두 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두 대. 전력계를 두 대 가지고, 이거 두 대를 가지고 삼상전력을 측정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두 대에 나온 값을 더해버리면은 된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전력계법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P는 P1 플러스 P2. 두 대인데 만일 하나에서 나온 값은 P1이고 다른 하나는 P2라고 하면 두 개 더하면 된다는 얘기. 그냥 이렇게 두 개 더한다. 4번 이전력계법. P는 P1 플러스 P2.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 자, 그림과 같이 R1, R2, R3 세 개가 직병렬로 됐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하라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식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자, 우선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회로가. 그러면 먼저 이 두 개를 먼저 더해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회로가 나오면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요. 요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고 밑에는 요렇게 원래는 있었던 거고요. 요렇게 만들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얘는 R3가 그대로 있는 거죠. 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 있잖아요. 이거. 얘는 두 개를 합했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직렬이잖아요. 직렬. 저항을 직렬일 때는 요 두 개. 요 R1, R2 직렬이죠. 직렬이니까는 얘를 합성하면은 얘는 두 개 더하는 거죠. 직렬일 때는 R1 플러스 R2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는 R1 플러스 R2가 되거든요. 이거.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볼게요. 이제 우리가 저항을 만일에 직렬로 연결할 때는 그냥 더하면 되죠. 저거 한 것처럼 R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아까 우리 콘덴사에서 병렬식하고 같아요. 사실은 서로 반대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저항이에요. 예, 저항을 병렬로 해요. 병렬로 돼 있을 때는 얘는 저항이 병렬이면은 아까 콘덴사의 직렬식하고 가깝거든요. R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분의 1 이거잖아요. 이건데 아까 콘덴사 할 때 뭐를 해줬냐면 이때 이거 있죠. 간편식 두 개만 있을 때 이거 두 개만. 저항
저항이 두 개만 병렬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간편식 있다는 얘기죠. 아까 콘덴사에서는 콘덴사 두 개만 직렬일 때 그 식이에요. 두 개만 있을 때는 병렬, 이건 플러스 합분의 곱이었잖아요. 이거 합분의 곱, 즉 R1, R2, R1, R2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가 병렬이잖아요. 얘가 하나니까, 얘가 병렬이니까 하면은 합분의 곱이거든요, 요거. 그죠? 합이라고 하는 거는 얘하고 얘, 저기 합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 묶어보면 되죠. 즉, R1에다가 플러스 R2 한 놈, 요 놈하고 R3가 요렇게 합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합에서는 뭐 가로 이거 풀어도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가로 이거 풀어도. 근데 여기 볼게요, 이제. 곱하기는, 여기는 R1 플러스 R2 요 놈하고 곱하기 R3를 요렇게 곱한다는 거거든. 그죠? 이거. 그래서 그 두 개만 있을 때 합분의 곱이라고 하는 공식이 저항일 때는 병렬일 때가 그렇고 콘덴사일 때는 직렬일 때가 이제 그러는 거니까 이거를 틀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이거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다 플러스가 될 건데 위가 R1 플러스 R2하고 R3를 곱한 거예요. R1 플러스 여기 있네 이거. 지금 이거죠, 이거. R1 플러스 R2 가로하고 R3 곱한 거. 다음에 여기는 다 더한 거.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저항의 연결식, 콘덴사의 연결식 꼭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14번. 공기 중에서 플러스 m 웨바의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 여기서 이제 자극인데 우리가 자기력선, 여기서 자기력선에서는 한번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기력선 이거. 그러면 우리가 뭐 자극에서 나갔는데 만일에 뭐 쉽게 한번 가장 쉬운 걸 해볼까. 만일에 여기가 자극이 있어요. 이거 이제 여기 n이 있어요. 여기에 자극 n. 그리고 만일에 이제 s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력선은 항상 n에서 저기 s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력선 하면, 자, 첫 번째 자기력선은 n에서 s로 간다. 그죠? 다음에 많은 이게 자극이 강할수록 조밀하다죠. 강하면 많이 가죠. 이거. 자, 두 번째 강할수록 자기력선이 강할수록 조밀하다 많다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때 반드시 이렇게 가야지. 이거 점이라는 게 이거 반드시 평행한다죠. 평행해서 가는 거죠. 평행한다. 이렇게 가야지. 이게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건 없어. 즉 교차하지는 않는다잖아. 이거 교차하지는 않는다. 요 정도는 꼭 이거 해둬야 되거든요. 교차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여기서 소홍수를 못 넣어요. 강할수록 조밀하다는 거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가 요게 이걸 U분의 M이죠. U분의 M. 요거 얘는 뮤는 투자율, 얘는 투자율, 얘는 자극. 이렇게 자극 단위를 웨바.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 자기력선의 수 하면은 3번이에요. 3번. 자, 15번 볼게요. 이거 1회 15번. 문제가 24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해서 144줄에 2를 했을 때 기전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전기량이라고 알려줬지만 단위가 쿨롱 아닙니까? 쿨롱. 그래서 전기량의 단위는 쿨롱이죠. 그 Q 이거 하고 이동했어요. 줄. 이게 1이라고 알려주긴 했지만은 아무튼 간에 일량이잖아. 일량. 워크. 단위는 줄. 이렇게 돼 있고 물어본 게 기전력 볼트. V를 묻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Q 관련인데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요, 우리 이론에서 전기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가 세 개를 꼭 외워둬야 되는데 전기가 Q에 대한 거예요. Q. 그래서 많이 우리가 많이 써먹을 거는 Q는 CV거든요. 이거 이때 C가 정전 용량이거든요. 이거는 왜 이제 이거를 자주 써먹냐면은 여기 C가 정전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정전 용량 C는 V분의 Q다 요 얘기하려고 이거 물론 여기는 전압이죠. 그래서 이 Q를 많이 써먹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Q를 많이 써먹는 Q는 뭐냐면 전기량 Q는 IT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디 써먹을 거냐면 전류 아닙니까? 이거 전류의 I의 개념은 T분의 Q다 이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T는 초입니다. 초. 그러니까 전류라고 하는 개념은 초당 흐르는 전기량의 양이거든요. 이게 전류거든요. 이렇게 써먹어. 또 하나 하는 게 지금 얘기예요. Q는 V분의 W다. 요거 얘기거든요. 즉 전기량 Q는 여기 W가 워크, 얘가 일량이거든요. 일이고요. 얘가 전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Q에서 이 세 개 공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가 Q를 알려주고 V와 W 관계 해서 이거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전압을 얘를 그래서 전압 또는 기전력 전압 V는 Q분의 W 요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하면 저기 주어진 게 Q가 24이고 그죠? 일량이 144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6이 나온다 이 얘기인데 우리가 이 세 개를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이거 Q, 전기량 Q의 공식 3개 굉장히 이제 유용한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의 쿨롱. 그러니까 쿨롱이니까 전기량이네. 그죠? 다음에 6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5승의 쿨롱. 두 개네요. 그럼 우리 편의상 얘를 Q1이라고 하고 전기량 얘를 Q2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까요? 이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있을 때 자유공간에 R2메타 그러니까 2메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R메타로 할까요? 아무튼 R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작용한 힘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 쿨롱의 법칙. 그래서 쿨롱의 법칙을 먼저 한번 이 의미하고 공식을 해보고 이걸 풀어볼게요.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게 쿨롱의 법칙이거든요. 쿨롱의 법칙인데 물론 이제 쿨롱의 법칙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전하일 때 하고 자극일 때 하고 여기 문제는 이제 전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전기량이.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얘기거든요. 두 개의 전하 또는 전기량 두 전하가 Q1 이거 Q1하고 Q2가 이거 Q2 R메타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 Q1 Q2가 R메타 떨어진 거리에 있을 때 이거 힘 F는 어떻게 되느냐 요 얘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게 쿨롱 법칙인데 상당히 잘 물어요. 이거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외워둬야 되는데 힘 F. 그래서 힘 F 하면은 기본 공식은 4파이 입실론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곱하기 여기가 거리 R의 제곱. 이 R은 지금 떨어진 거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곱이에요.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이제 요 얘기거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뉴턴이 나온다. 이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더 해야 될 게 있거든요. 문제가 여기 자유공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즉 이거 그냥 진공이나 또는 공기 중을 말하거든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기 이 입실론이라는 기호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 입실론은 우리가 유전율을 의미해요. 유전율 입실론인데 이 유전율은 우리가 입실론 제로에다가 곱하기 입실론 S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이 입실론 제로 얘는 언제냐면 진공 물론 공기 이거 진공이나 공기 중의 유전율이거든요. 공기 중에서. 그래서
이 값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이 값은 이건 다 일정해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란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입시온 S. 얘는 비유전율이거든요. 비유전율. 자, 어떤 물질이나 뭐가 있을 때 이 값은 일정하니까 이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만일에 얘는 물질의 고유값이에요. 이거는 물질별로 달라요. 이거는 물질별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일정한데 입실에서 커지면은 유전율도 커지잖아요. 얘가 작아지면 작아지는 거고 비례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자유공간으로 했으니까 얘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공이다 또는 공기 중이다 하면은 여기를 입실은 제로 요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이거 그죠? 진공이나 이걸 때는. 그런데 이걸 계산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 문제가 그러면 이거를 어느 세월에 계산합니까? 이거 입실은 제로값 이값인데, 그래서 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고 하는 이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미리 계산을 해둔 값이 있어요. 요 값을. 그래서 이 값을 좀 외워놔야 돼요. 요 값 이거 계산한 값. 요 값이 얼마냐면은 9 곱하기 10의 구성이에요. 9 곱하기 10의 구성이거든요. 요 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계산을 해야 되겠네.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9 곱하기 10의 구성의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풀으라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힘의 크기가 얼마냐 하니까 이 계산으로 풀어야 되겠죠. 이거 뭐가 나오는지. 다음에 여기 흡인력이냐 반발력이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만일에 여기 보면은 다시 볼게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하고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둘 다 양전하를 말하죠.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플러스지 않습니까? 둘 다 이거 그죠?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두 전하가 만일 Q1하고 Q2가 만일 Q1도 플러스고 만일에 Q2도 플러스예요. 지금은 그죠? 양전 아닙니까? 그래서 양전하와 양전하가 가질 때는 반발력이 발생하거든요. 반발이에요. 반발력. 같은 전하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되지만 마이너스 Q1 그럼 뭐 마이너스 Q하고 마이너스 Q 이게도 반발이겠네 이거 그죠? 그래서 서로 같은 전하는 반발이에요. 근데 만일에 이건 반발인데 다른 전하 있잖아요. 다른 전하가 다른 극의 전하 이거 즉 무슨 얘기냐면 Q는 만일에 플러스인데 이거 Q1은 만일에 Q2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흡인력이에요. 그래서 반발력 흡인력을 꼭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선 이 문제는 이거부터 풀까요? 여기가 둘 다 양전하지 않습니까? 플러스 그게 반발력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반발력이가 있겠죠. 물론 후적분이 틀렸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먼저 구분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할 때 요거를 좀 이제 쉽게 하기 요거 지우고 할게요. 이거 알고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여기다 옮겨 볼게요. 힘 이제 F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대로 집어넣으면은 9 곱하기 10의 구승에다 곱하기 여기가 R이 얼마냐면은 2m죠. 그러니까 2의 제곱에다가 여기 Q1이 얼마냐면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이거에다가 곱하기 다시 이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예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이런 식인데 여러분이 계산기를 잘 쓰시면은 계산기로 그냥 입력하면 나와요. 근데 계산기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2의 제곱이니까 뭐 얘는 뭐 4라고 하는 건 알 거고.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요놈이거든요. 얘하고 이 세 개의 관계거든요. 이게 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미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따로 빼요. 이거 빼서 보면은 10의 구승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에다가 곱하기 맞죠? 이거 마이너스 5 맞죠?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5에다 또 10의 마이너스 5 요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하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미수 10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고 위는 더해버려요. 쫙 이거를 다 더하기. 그래서 9 다 더하면은 9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구만요.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10분의 1이라는 거 아니에요. 즉 말은 0.1이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했다고 치고 이거 이제 한 거니까 이제 없애버립시다. 요게 이제 0.1이에요. 즉 10의 마이너스 1승이요. 이거 그러니까 나머지만 적어 보면은 여기 위에는 이것도 먼저 이렇게 하는 것 방법이네. 이게 4니까 4하고 약분해 버릴까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분모도 없어졌네. 응? 우리가 손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위에 남아있는 거는 9 곱하기 6인데 여기가 얘가 하나 있잖아요. 10의 마이너스 1승 요거 이거는 0.1이에요 10분의 1. 그냥 결국은 54가 아니라 5.4가 되겠구만요. 이렇게 5.4 그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5.4 뉴턴의 반발력 2번이겠네요. 2번. 그래서 이 공식 상당히 많이 써먹는 공식이고 이거 공식 꼭 적어두세요. 이거 꼭 적어서 이거를 해둬야 되고 이거 계산은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몇 번 해보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여기서 비유전율이 가장 큰 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비유전율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 이거 유전율 입시론은 입시론 제로에다가 곱하기 입시론 S 이런 의미였잖아요. 이때 입시론 제로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진공 중이었죠. 얘는 진공 중일 때 또는 공기 중이에요. 진공 중이나 공기 중일 때의 유전율이어서 이 값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냐?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물론 이제 단위까지 하면 뭐 페르드 퍼 메타이긴 해요. 이 값이고 이건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얘가 지금 비유전율이거든요. 이거 비유전율. 그러니까 이 값이 일정한데 이게 커지면 같이 커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전율인데 얘는 물질별로 다르거든요. 이거는 물질별 값이에요. 이거는 물질별로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게 뭐냐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제 뭐 종이 염화비닐 운모 나왔는데 산화티탄입니다. 요거 산화티탄. 그래서 산화티탄이 요 비유전율이 한 100 정도 되거든요. 약 이거 100 정도. 그래서 제일 크다 이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기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요. 다음 18번 볼까요? 18번 보시면은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와 권수와의 관계. 우리가 이제 인덕턴스를 L로 하고 권수를 N이라고 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자기 인덕턴스라고도 하고 자기 인덕턴스 또는 자체 인덕턴스 L이고 L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뮤 투자율 무에다가 A에다가 N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형태가 거의.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뮤는 투자율이에요. 투자율 무이고 여기 이제 A는 코일 감았을 때 코일을 감은 면적이에요. 코일가 단면적이죠. 엄밀히 말하면 단면적. 만일에 코일을 이렇게 감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 면적이거든요. 이렇게 요 단면적이거든요. 하고 여기 N이 권수입니다. 권수. 그래서 우리가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자체 인덕턴스 하면은 이제 이리 되는데 여기서는 권수만 물었으니까 권수 제곱이 되겠네요. 권수 제곱. 그래서 권수 제곱이 이리한다.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거 꽤 있어요. 이거 꼭 외워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이제 요거가 되는데 n제곱이니까 아예 할 때 이렇게 풀로 정리해 둡시다. 이거 권수에는 제곱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비례하고 투자율에 비례하거든요. 이렇게. 다음에 19번 볼게요. 19번을 보시면은
200V 500W의 전원기를 220V의 전원에 사용했다면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제 주어진 거, 문제에서 주어진 거 잘 봐야 되거든요. 뭘 주어졌나 볼게요. 전압을 주어진 거 아닙니까? 전압 V를. 다음에 500W, 와트냐 전력 아닙니까? 전력 P를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전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열기죠? 여기가 이런 전열기. 이 전열기를 220에 사용하면은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력식에서 V가 들어간 전력식, 그리고 우리가 전열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이제 코일에다가 전기를 가해서 열을 내서 이제 열을 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하면 이거거든. 그럼 이 전열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공식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전력 P는 R분의 V제곱이거든요. 요거. 그래서 R분의 V제곱인데, 그러니까 P하고 R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한 요 R이 무슨 R이냐면, 전열기의 저항이에요. 전열기 저항. 그래서 이 전열기 저항을 먼저 좀 구해야 되거든요. 이 전열기에서 저항을. 그래서 그럼 R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 전열기 저항 R을 구하면은 R은 P분의 V제곱이 되네요. 요렇게. 그래서 얘를 풀면은 P가 얼마냐면 500이지 않습니까? 500W. 근데 V의 제곱은 200인데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200의 제곱은 4만이죠. 4만을 500으로 나누니까 4만을 500 나누면 80입니까? 이거? 그죠? 85미 된다. 이런 얘기거든. R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걸 풀 때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얘기예요. 어떤 전열기가 있는데 그 전열기의 저항은 85입니다. 이 전열기를 220에 꼽아서 쓰면은 전력이 얼마 나오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P 다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다시 얘도 우리가 R분의 V 제곱이잖아. 이거.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R을 구했지 않습니까? 이거. R이 80이라는 거예요. 85. 근데 V는 안 바뀌었죠. V가 이제 220이 된 거죠. 얘가. 전압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220의 제곱. 요 얘기거든요. 이거. 그럼 이걸 풀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풀면은 이것도 계산기로 하면 빠른데 여기는 80이고 220의 제곱 우리가 22의 제곱은 484죠. 2 곱하기 2는 484. 그래서 여기가 484 하고 0이 00 요렇게 되겠죠. 이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라는 얘기인데 약분을 하고 보면은 4840을 8로 나누면 86 48 605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얘를 나누면 그죠? 8, 5, 48, 48. 그래서 605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전열기의 저항을 구해야 되겠구나. 요런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20번 볼게요. 20번을 보시면은 여기가 자체 인덕턴스가 L1하고 L2가 두 개가 있는데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했다는 게 직렬로. 이때 합성 인덕턴스를 나타낸 식 이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나온 게 이거거든요. 두 개 코일 있어요. 두 코일이 L1하고 L2가 있어요. 이거 L2를 이때 직렬로 연결할 때요. 직렬 연결식. 이거 직렬을 연결할 때거든요. 두 개의 코일을. 그러면 이때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 합성 인덕턴스를 물었는데 이보다 더 잘 묻는 거는 여기 합성 인덕턴스예요. 여기가 이제 합성 인덕턴스 물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성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합성 인덕턴스. 근데 이때 문제 잘 봐야 돼요. 합성 인덕턴스를 물었을 때 아무런 얘기 없이 여기까지 직렬로 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L1, R2를 더하면 되거든요. L1 플러스 L2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EM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직렬로 접속했었다 하고 합성 인덕턴스 물은 거거든요. 이거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답은 얘를 찾아야 되니까 L1, L2 플러스 마이너스 3번이겠네요. 요거.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걸 건데 이거를 잘 봐야 돼요. 합성 인덕턴스를 물을 때 이렇게 물은 게 있거든요. 이거. 자, 이거 합성 인덕턴스를 물은 거예요. 잘 봐야 돼요. 합성 인덕턴스를 묻긴 물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합성 인덕턴스를 물었을 때 가동 접속을 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내용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가동 접속했다. 즉 가동 접속이라는 얘기는 전류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방향으로 흐르도록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같은 방향이 전류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가동이거든요. 이거 가동 접속.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이 들어있어. 그때는 L은 L1 플러스 L2. 아까는 그냥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때는 플러스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플러스라는 거거든요. 가동이면. 그런데 만일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차동 접속이다. 이렇게 또 내요. 차동 접속. 그러면 차동 접속을 다른 말로 내면은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L은 L1에다가 플러스 L2인데 이때는 마이너스 M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꼭 봐둬야 돼요. 아무 얘기 없이 합성 인덕턴스 모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가동 또는 같은 방향에 닿으면은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만일에 차동 또는 반대 방향 하면 마이너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성 인덕턴스 문제가 있거든요. 다음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또 볼게요. 이거는 합성 인덕턴스니까 그냥 이렇게 1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다음에 여기가 상호 인덕턴스 있잖아요. 얘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다 적을게요. 자, 2번. 저 상호 인덕턴스는 M이라고 적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이걸 할 수 있거든요. M 있잖아, 이거.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합성 인덕턴스 계산하라고 할 때 L1, L2 값만 줄 거 아니에요. 얘를 모르면 못해요, 이 M을. 그래서 이걸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M은 어떤 관계냐? K에다가 루트 L1 곱하기 L2거든요. 요것도 알아둬야 돼요, 이거 알아둬야 되거든요, 상호 인덕턴스. 그래서 이제 K는 뭐냐면은 결합계수예요. 계수예요, 계수. 우리가 코일을 연결을 할 때 완벽하니 이거 누설이 없도록 제대로 연결이 되면 K는 1이 되겠죠. 그런 결합계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꼭 봐두세요. 이렇게 직렬 연결할 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도 뭐 꽤 나오는 문제거든요.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분까지 해봤는데 지금 여기 우리 핵심에는 이제 편집이 이제 물론 예전에는 그랬지만은 1번부터 20번까지는 이론, 21번부터 40번은 기기, 41에서 60번은 설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론 20개를 풀어본 거예요. 우리 60문제 중에서.